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박 팀장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분석가님들과 함께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님들과 함께 분석하고 조합하는 링크는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3월 16일 월요일 오전 12시 15분 라리가 28라운드 바르셀로나 대 세비야 경기입니다. 시즌 흐름 및 최근 경기력 비교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경기력이 매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무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전 4대1 승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3대0 승리, 레반테전 3대0 승리 등 공격력과 경기 지배력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뉴캐슬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 5경기 12득점 2실점으로 공수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세비야는 최근 경기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5경기 1승 3무로 패배는 적지만 승리가 부족한 모습입니다. 라요 바예카노전 1대1 무승부, 알라베스전 1대1 무승부, 지로나전 1대1 무승부 등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지만 마무리 부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6득점 5실점으로 수비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공격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핵심 선수 및 부상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 공격에서는 라민 야말과 페안 토레스의 공격 전개가 핵심입니다. 또한 마르쿠스 레시포드의 침투와 득점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원에서는 페드리와 마르크 카사도가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파오 쿠바르시와 에릭 가르시아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부상 상황에서는 알레한드로 발데, 프랭키 더용, 줄스 쿤데,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 등이 이탈해 수비와 중원에서 일부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세비야 공격에서는 다비드 아담스와 라파 산체스의 득점력이 중요합니다. 중원에서는 루시앙 아구메와 네마냐 구델리가 경기 밸런스를 담당합니다. 수비에서는 탕기 니앙주와 조제 앙헬 카르도소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부상으로는 키케 살라스, 마르카오 등이 이탈의 수비 매스가 다소 약해진 상태입니다. 경기 전망입니다. 바르셀로나는 3일 전형을 기반으로 높은 점유율과 빠른 패스 플레이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홈 경기인 만큼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공격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세비야는 4-4-2 전형으로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역습 위주의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최근 공격 마무리가 부족하고 바르셀로나의 점유율 압박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흐름은 바르셀로나의 점유율, 우세 속 세비야의 역습 시도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 바르셀로나 3대1 승리 또는 바르셀로나 2대0 승리, 바르셀로나의 최근 경기력과 홈 경기 강세를 고려하면 바르셀로나 우세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세비야는 수비적으로 버티며 역습 한 방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3월 16일 오전 1시 30분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대 토트넘 대결입니다. 시즌 흐름 및 최근 경기력 비교입니다. 리버풀은 최근 경기력 흐름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웨스트햄전 5대2 승리,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 1대0 승리 등 공격력과 경기 운영이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갈라타사라이전 0대1 패배에서는 공격 마무리가 다소 아쉬웠습니다. 최근 5경기 10득점, 5실점으로 공격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안필드 홈 경기에서는 강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흐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최근 5경기 1승 4패로 경기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2대5 패배, 아스널전 1대4 패배, 뉴캐슬전 1대2 패배 등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5경기 6득점 15실점으로 특히 수비 불안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선수 및 부상 상황입니다. 리버풀은 공격에서 모하메드 살라의 득점력과 코디 각포의 연계 플레이가 핵심입니다. 중원에서는 알렉시스 메갈리스터와 도미니크 쇼보슬라이가 경기 템포를 조절합니다. 수비에서는 버질 반다이크와 이브라이마 코나테의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부상 상황에서는 엔도 와타루, 스테판 바지체티치 등이 이탈해 중원 짐스에 부담이 있는 상태입니다. 토트넘 공격에서는 히샬리송과 도미닉 솔랑케의 득점력이
중요합니다. 중원에서는 코너 갤러거와 파페사르의 활동량이 핵심입니다. 수비에서는 라두 드라구신과 페드로 포로가 중심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임스 메디슨, 데안 쿨루셉스키, 로드리고 벤탄쿠르 등 핵심 자원들의 부상 공백이 커 전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 전망입니다. 리버풀은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살라 중심의 측면 공격과 강한 전방 압박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필드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며 경기 주도권을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3-4-2-1 전형으로 역습 위주의 운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어 리버풀의 빠른 공격 전환을 막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특히 측면 공간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리버풀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스코어 리버풀 3-1 승리 또는 리버풀 2-1 승리. 리버풀의 홈 경기력과 토트넘의 최근 수비 불안을 고려하면 리버풀 승리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로 보입니다. 다만 토트넘의 역습이 성공할 경우 한 골 정도의 득점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3월 16일 월요일 오전 1시 30분 유로파파크 스타디움 분데스리가 26라운드 프라이부르크 대 유니온 베를린 시즌 흐름 및 최근 경기력 비교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경기 흐름이 다소 기복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전 3-3 무승부에서는 공격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였지만 프랑크푸르트전 0-2 패배, 호펜하임전 0-3 패배 등 수비 불안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5경기 5득점 9실점으로 수비 안정감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최근 6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가 없는 점이 부담입니다. 유니온 베를린 역시 최근 경기 흐름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전 1-0 승리로 저력을 보여줬지만 브레멘전 1-4 패배, 미넨글라트바흐전 0-1 패배 등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최근 5경기 5득점 9실점으로 프라이부르크와 비슷한 공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 및 부상 상황입니다. 프라이부르크 공격에서는 빈첸조 그리포와 이고르 마타노비치의 득점력이 핵심입니다. 특히 그리포는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에서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중원에서는 막시밀리안 에그슈타인과 요한 만잠비의 활동량이 중요합니다. 수비에서는 마티아스 긴터와 크리스티안 긴터가 수비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부상으로는 막스 로젠펠더, 다니엘 코피키에레 등이 이탈의 수비 댐스가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유니온 베를린 공격에서는 일리아스 안사와 안드레이 일리치가 핵심 득점 자원입니다. 중원에서는 라니 케디라와 알렉스 크랄이 경기 밸런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측면에서는 크리스토퍼 트리멜과 야닉 하베로의 활동량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디오고 레이테, 안드라스 셰퍼, 레오폴드 케르펠트 등이 부상 또는 징계로 결정하며 전력 공백이 있습니다. 경기 전망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그리포 중심의 측면, 공격과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비교적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니온 베를린은 3-5-2 전형으로 수비 숫자를 유지하며 역습 중심의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수비 안정감이 부족해 중원 싸움과 세트피스 상황이 경기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스코어 프라이부르크 2-1 승리 또는 1-1 무승부. 두 팀 모두 수비 불안 요소가 있지만 홈경기 이점으로 프라이부르크가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3월 16일 월요일 오전 5시 아누에타 시립경기장 레알 소시에다드 대 오사수나 시즌 흐름 및 최근 경기력 비교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최근 경기 흐름이 다소 기복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는 2-3 패배,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는 1-4 패배를 기록하며
강팀 상대 수비 불안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틱 클럽전 1대0 승리, 마요르카 원정 1대0 승리 등 수비적으로 안정된 경기에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정우영대 최근 5경기 8득점 10실점으로 공격력은 나쁘지 않지만 수비 기복이 있는 모습입니다. 오사수나는 최근 흐름이 비교적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전 2대1 승리로 강팀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으며 셀타비고 원정에서도 2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발렌시아 원정에서는 0대1 패배를 기록하며 공격력이 다소 답답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최근 5경기 6득점 5실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 및 부상 상황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공격에서는 오리 오스카르손과 안데르 바레네체아의 공격 전개가 핵심입니다. 중원에서는 카를로스 솔레르와 양엘 에레라가 경기 템포와 볼 점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두에 칼레타카루와 존 마르틴이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보 타케우사, 아이엠 무뇨스, 알바로 오드리오솔라 등이 부상으로 결장 가능성이 있어 공격과 측면 전개에서 공백이 있습니다. 오사수나 공격에서는 안테 부디미르가 가장 위협적인 득점 자원입니다. 이 선에서는 아이마르 오로스와 라울 모로가 공격 전개를 담당합니다. 중원에서는 용 몽카yor라와 루카스 토로가 수비와 빌드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라울 가르시아와 루벤 가르시아가 징계로 결장하면서 공격 옵션이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경기 전망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운영하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측면 공격과 빠른 패스 전개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사수나 역시 4-2-3-1 전형을 사용하며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역습을 노리는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중원 압박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경기 흐름은 비교적 치열한 중원 싸움 중심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 레알 소시에다드 2대1 승리 또는 1대1 무승부, 홈 경기 2점과 점유율 운영을 고려하면 레알 소시에다드가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만 오사수나의 역습과 부디미르의 결정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조합과 분석은 아래 링크를 통해 수많은 분석가님들이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며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이때까지 박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